시편 113편 9절에 보면 자녀는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시작. 예,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은 2달에 한 번씩 하는 전세대 연합 예배로 2시에 드려요. 이따가 2시에는 가족끼리 좀 앉으시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 중에 선물 같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왜 저런 게 나와가지고 막 이런 된장, 고추장, 우라질, 말미잘 이런 놈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자녀는 축복이요 선물이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그 자녀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지는 않고 지지만 한 거예요. 너 누가 흙장난하랬어? 너 숙제 안 하고 왜 놀았어? 왜 컴퓨터만 해?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오셨다 갈 때 애가 오는데도 피곤해 밥 줘. 이 버럭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방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돈 버는데, 엄마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하는데, 너 잘못될까 봐야. 이미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아서 잘못됐는데 너 잘못될까 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은 지지 엄마와 버럭 아빠가 결혼하고 까바 애를 낳고 있는 거야.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하려면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좋은 아빠까지는 몰라도 괜찮은 아빠 좀 돼보자. 좀 생각하는 아빠가 좀 돼보자. 좋은 엄마는 몰라도 그래도 괜찮은 엄마는 돼보자. 애들이요, 요새는 아주 좋아 먹어도 아주 맛있어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아이들이 하도 의심과 이런 걸 많이 상처받으니까 아이들의 표현은 대부분 이래요. 나쁘지 않네. 그래 썩 괜찮은데, 이 정도면 극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나쁘지 않네 우리 엄마, 이렇게 등급이 좀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좋아하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아기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100명이 아빠가 좋아, TV가 좋아. 어떻게 나왔을까요? 31%는 그래도 아빠가 좋대요. 69%는 TV가 좋고. 엄마가 좋아, TV가 좋아. 엄마가 좋아, TV가 좋아. 놀라운 거는 63%는 아직 엄마가 좋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나가리 됐어. 이제 아빠는 끝났어. 그런데 엄마만이라도 괜찮은 엄마가 되면, 엄마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아직은 우리 애들에게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좀 정신을 차리시면 우리 애는 가능성이 있대요. 깨달으면 아멘.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오늘 이제 설교를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점심을 컵라면 줄 거예요. 어제 우리가 국내 선교를 갔다 와서 주방 봉사를 못했어요. 한 60명이 갔다 와서. 그래서 따로 주방 봉사를 못해서 컵라면을 다, 또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 컵라면을 밑에 가면 까놓고 스프도 풀어놨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노력은 가상히 여기시고
나는 라면 안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먹는 라면은 달라요. 성령 라면이라고. 좀 틀려요. 다 드시고 밥도 조금 있고 떡도 있나요? 떡은 없대요. 예, 떡은 휴거 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중요해요. 그 미국 조사인데 아이들이 원하는 아빠, 칭찬해주는 아빠, 따스함을 느끼는 아빠, 자녀 학교를 가보는 아빠, 자녀와 서점 가는 아빠, 가족에게 편지 쓰는 아빠, 교통신호 지키는 아빠, 약속 지키는 아빠, 교회 같이 가는 아빠,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 아빠. 이게 아이들이 원하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되는 가정은 돈이 없어도 대화가 되는 가정은 어떤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대화가 되는 가정은 모든 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될까? 저도 사실 이게 잘 안 됐었어요. 요새는 좀 노력을 하는데 저도 우리 아내가 뭐 얘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나도 힘이 들어가요. 근데 요새는 힘 빼고 들어요. 얘기해요.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늙은 게 좋기도 하더라고. 그런데도 오늘 이 설교 하려니까 좀 찔려가지고 아까 와이셔츠 다리 걸레 오늘 설교는 내가 제일 찔려 미리 밑밥 깔고 왔어요. 응? 그래서 대화를 왜 못하느냐? 이미 내가 힘이 들어간 사람이 대화하자니까 얘기 좀 하자 아들 이러니까 대화. 그래서 우리가 힘 빼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 대화 단절의 첫 번째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우리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을 해도 이게 뭐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 문제를 지적할 수 있죠. 자녀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근데 그 지적이 이 좀 표현을 제가 적절하지 않아서 제 표현을 쓰면 가슴을 쪼이게 하는 가슴을 쪼이게 하는 그러니까 그냥 왜 가끔 영상에 보면 너 왜 엄마 말 안 듣고 게임만 하고 있어 지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그런데 아들이 쪼이지를 않아요.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일찍 온 거야. 뭘 일찍 와 이 새끼야. 엄마는 이 시간에 오는 시간 왔는데 시계 봐봐 5분 먼저 왔지. 분명히 대화는 양쪽에서 지랄이 오고 가는 쌍지랄인데 그런데 이 아들은 쪼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욕을 안 하는데 쪼여요. 방울뱀 2마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자동으로 쪼여요. 이게 대화를 못하는 거죠. 벌써 눈에 힘 들어갔죠. 그리고 말은 벌써 대화 전에 이렇게 쪼이는 억압. 그래서 아무리 좀 거친 말을 해도 쪼이지 않는 법을 우리가 연구 좀 해야 돼요. 이따가 조금 제가 일론은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가정이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그래서 한국의 가정연구소 몇 군데 제가 책을 보니까 소통이 되는 가정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어도 소통이 되는 가정은 문제가 아닌데 소통이 안 되는 집은 아침 식사 하나로 집안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소통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를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며느리감 얻을 때 딱 보고 환하게 웃고 이렇게 짜증나도 좀 이렇게 쪼이지 않는 이런 며느리 얻고, 사위를 얻어도 그냥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해도 그냥 쪼이지 않는 귀여운 사위를 얻든지 뭐 하여튼 해가지고, 저 남자가 나한테 잘해줘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좀 정신을 좀 차려요. 저 남자가 선물도 사줬어. 아니 대가리가 무슨 지푸라기만 들었나,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저 사람 말에 힘이 있는, 빼고 말하는가, 나를 존중하는가, 지적을 해도 쪼이지 않는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좀 잘 분석을 하고, 안 된다 이제 다시 시집 못 가니까 이제라도 어떻게 해봐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처음부터 힘이 들어가는 대화, 두 번째는 대화 내용 속에 상대를 쪼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나만 옳다. 일단 대화를 시작할 때 내 의견은 이런데 너는 왜 그랬어? 상대방이 의견을 들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하세요. 기대치. 그러니까 엄마랑 딸이 대화가 안 되는 게, 엄마는 모든 대화의 결론은 너 그래서 서울대 가겠어? 그러니까 답을 딱 가져놓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너 그래서 이번에 성적 오르겠어? 여러분, 성적 안 오르면 불행해요? 서울대학 못 가면 인생 쫑나요? 그런데 딱 기대치. 남편에게 얘기할 때도 당신 어제 왜 그렇게 늦었어? 이만저만 늦었어. 좀 올 수도 있잖아. 이게 대화 아니에요? 근데 기대치가 딱 있어요. 뭐 하다 보니까 늦었어. 그러면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친구만 중요하고 집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네? 그러니까 자기 기대치가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만 오라. 한국 사람들의 모든 대화는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고, 한국 사람들은요, 대화는 뭐냐면, 연인들 대화를 보세요. 건질 거 있나요? 우크라이나 얘기해요? 하마스 얘기해요? 세상에 짬뽕 맛집 갔는데 맛이 없더라고 갖고 2시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대화가 없고 토론하고, 그리고 토론도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마음은 없고 내 기대치를 딱 가지고 답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대화 안 되는 남편 나쁜 놈이에요. 대화 안 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여자는 나쁜 놈이에요. 대화를 깨는 것은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대화는 해야 돼요.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꼴보기 싫으면 등 돌리고라도 대화를 해야 돼요. 말해! 이렇게 해라도 대화는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그러면 우리가 부부도 그렇고 또 자녀도 그렇고 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제 좀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아버지가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는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든든한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는 누굴까요? 든든한 아버지는 다른 말로 용기가 있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용기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실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용기예요. 아이들 다 알아요. 아빠가 나가서 사고 친 거. 아이들 다 알아요. 엄마가 성격이 어떤 거. 근데 엄마 아빠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까 그랬죠. 니네 불행할까봐 이렇게 찍어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언제 든든하냐? 아빠가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고를 쳤어. 뭐 구체적으로 말할 건 아니지만 자기도 아빠도 실수할 수 있고 아빠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돼야 하느냐? 든든한 아버지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99%는 아빠가 무슨 말 했고 아빠가 돈을 얼마 벌었고 이런 거에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느끼는 좋은 아빠 나쁜 아빠의 99%는 엄마한테 잘해주면 좋은 아빠예요. 엄마 무시하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나쁜 아빠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와 대화하고 싶으면 엄마를 존중해야 돼.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존중해서 뭐 하면서도 당신 먼저 해. 당신 생각은 어떠고? 이렇게 아빠가 엄마를 정말 마음으로 존중하면 내가 술 먹고 심지어는 나가 바람을 피고 이래도 아이들은 아빠를 버리지 않아요. 엄마를 존중하는. 그런데 이런 아빠가 있어요. 애들한테는 잘하는데 엄마는 무시해요. 애들이 절대로 그 아빠를 인정 못해요. 그래서 진짜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으면 든든한 아빠, 자기의 허물을 내가 좀 성질이 지랄 맞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존중해야 돼. 애들이 결혼하고 다 컸어도 우리 길전사가 저한테 한번 막 대들면서 심하게 뭐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다. 다 커서 엄마 아빠가 좀 다정하게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 애들이 컸어도요, 엄마 아빠가 잘 살면 그걸로 애들은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또 아무리 뭐 친절한 아빠라도 엄마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빠에게 마음을 닫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아빠, 괜찮은 아빠는 뭐냐면, 따라서요, 부담 주지 않는 아빠. 너 이번에 성적 얼마나 올랐니? 이거는 엄마 혼자 물어본 걸로 끝내요. 아빠는 그냥 꼴찌여도 야 꼴찌 아무나 하냐 그러고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마요. 그래서 기대치를 그러니까 엄마는 기대치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빠는 꼴통도 괜찮다. 건강에만 잘하다오. 공부 못해도 괜찮아. 아빠도 돌대가리야. 부담을 주지 않는 아빠가 좋은 거예요. 그 반대로 엄마는 그럼 어떤 엄마가 돼야 되느냐? 엄마 첫째, 엄마는요 답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말을 줄여라.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좀 제가 고차원적 표현을 쓰면 말을 아껴라. 그놈이지 뭐.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을 아끼라는 의미는 뭘까요? 얘기해봐요. 말을 아끼라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녀의 말을 들어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스스로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여기서도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애 앞에서 남편이 흉보고 애 있는 데서 아빠랑 싸우고, 이거는요 애한테 독을 타서 먹이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애들이 있는 데서 절대 남편 욕하면 안 돼요.
그럼 엄마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속은 다 풀었어요. 애들한테 막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애는 지금 독을 먹고 애는 허우적거리고 대화가 안 되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 아이는 나중에 결혼해도 결혼 생활이 안 돼요. 엄마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이 아이는요 사회생활도 안 돼요. 엄마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천천히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대화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죠. 내일도 안 하면 일주일 후에 하면 되고. 그래서 옆 사람 손잡고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격려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아이가 하는 일을 막 흑장난해도 그거를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쳤다고, 부부관계가 안 좋고 내가 사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 애들을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나, 막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좀 괜찮은 부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누가 질문했어요, 책에. 그럼 우리 애들은 다 크고 결혼했는데 그럼 이제 늦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교수님의 결론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애를 다시 데려다가 다시 뭐 감성훈련, 인지훈련, 인성훈련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늦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화를 소통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딸이라도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자꾸 대화를 해서, 딸과 내가 대화가 되면 이미 다 커서 시집가서 애도 난 딸이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면. 아무리 막 갈 때까지 간 부부라도 대화를 노력해야죠. 또 참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말이 안 맞으면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대화만 소통하면 부부, 부모, 자녀, 가정의 모든 문제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뭘 해야 될까 좀 연구도 하고, 이 아이하고 대화하려면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될까 좀 생각도 하고, 일단 우리 가정이 대화, 소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